쇼펜하우어의 나를 지키는 논쟁적 토론술 완전 정복. 혹시 말싸움으로 번지는 토론, 감정 소모만 남는 논쟁에 지치셨나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적을 만들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쇼펜하우어, 그는 누구? 염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쇼펜하우어, 그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삶의 고통과 무의미함을 깊이 탐구했죠. 그의 대표작 토론의 법칙은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담고 있는데요. 단순히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토론의 기술? 토론은 진리 찾기가 아닌 정신적 검술. 토론 중에는 진리를 알 수 없기에 객관적 진리보다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력한 압박. 상대의 주장보다 더 불합리한 주장을 제시하고 선택을 강요하며 큰 목소리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세요. 궤변에는 궤변으로, 상대의 궤변에는 똑같이 궤변으로 맞서세요. 토론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니까요. 상대를 신중하게 선택, 합리적이고 공평무사한 사람과만 토론하세요. 격이 맞지 않는 상대와의 논쟁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경청의 중요성.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 화를 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상대의 도발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메시지로 감정을 표현하세요. 빠른 인정과 사과.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하세요. 방어에 급급하다 전체 주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토론과 토의의 차이. 토론은 찬반 의견을 논하는 것이고 토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이상적인 논의 과정은 토론, 재토의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 소문이나 평판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마세요. 직접 경험하고 숙고한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적을 만들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 기술을 통해 여러분도 건강한 소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6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적을 만들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 기술. 저자 김은성. 출판일 2023년 8월 27.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쇼펜하우어의 나를 지키는 논쟁적 토론술을 알자. 책 소개. 말로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갈등의 논쟁을 넘어 건강한 소통에 이르는 법. KBS 앵커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는 김은성 저자는 대한민국 1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박사이자 대한민국 리더들을 위한 최고의 지식 콘텐츠 미디어 삼성 SERI CEO 15년 연속 베테랑 강사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에 매료되어 토론의 법칙을 오랫동안 연구했고 나아가 설파하는 데 앞장섰다. 그의 강의를 들은 수많은 리더의 열화 같은 성화로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갈등의 논쟁을 넘어 건강한 소통에 이르는 법을 정리해 단행본으로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 적을 만들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 기술이 그 결과물이다. 적을 만들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 기술은 쇼펜하우어의 삶과 철학 그리고 그의 저서 토론의 법칙 핵심 기술을 해설하고 나아가 토론과 논쟁과 소통의 개념까지 아우른 최고의 말하기 교양서다. 강의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채우고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수정했으며 스토리텔링까지 가미해 더 직관적으로 또 알기 쉽게 독자분들께 다가가려 했다. 강의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중무장한 책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김은성. 아나운서. 국내 1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박사. 현 KBS 앵커 겸 아나운서. 삼성 SERI CEO에서 기업의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고 있다.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대화법, 조직소통, 수사학, 눈치, 언택트 등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사장을 위한 언택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마음을 사로잡는 파워 스피치, 오바마처럼 연설하고 오프라처럼 대화하라, 리더의 7가지 언어, 이 남자가 말하는 법, 인류 최고의 설득술, 프랩 등의 저서가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왜 토론은 말싸움으로 번질까? 왜 논쟁은 관계 단절로 이어질까? 미디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의 토론을 보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헷갈린다. 그런가 하면 일상에선 자랑하기 위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방적인 대화를 이어가곤 한다. 그야말로 소통, 협상, 대화를 잃어가고 있는 시기다. 저자는 쇼펜하우어의 토론의 법칙을 꺼내들었다. 토론의 법칙은 논쟁에서 상대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기술을 모아놓은 책으로 알려져 있다. 허점을 찌르고 성질을 돋우며 기만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비겁하고 영리하게 이기는 논쟁술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저자는 토론의 법칙을 바탕으로 지은 이 책적을 만들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 기술이 나를 지키는 기술을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다. 토론, 논쟁, 대화, 소통에서 상대를 짓누르는 데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적을 만들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 상대를 이기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할 수 없고 만족스럽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했다. 한편 그는 인간의 본성상 사악한 기술 사술로 나를 해치려 하고 인간관계를 해치려 할 거라고 했다. 그러니 나를 지키고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선 또 토론이 말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논쟁이 관계 단절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사악한 토론의 기술을 모두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고립적이고 비관적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그의 철학적 작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숙고하며 삶의 고통과 무의미함을 철학적으로 탐구했다. 그렇게 쇼펜하우어만의 독특한 철학 체계가 탄생했다. 그의 철학은 당시 유럽 사상계에 큰 충격을 던졌으며 후대 철학과 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쇼펜하우어는 상기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고통, 의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독특한 철학을 제시했다. 그는 당시의 낙관적이고 진보적인 사조와 달리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통과 비극을 강조하며 의지를 중심으로 한 비관주의 철학을 발전시켰다. 쇼펜하우어는 토론술에 있어 객관적인 진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진리는 깊은 곳에 숨어 있고 토론 중에는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믿다가도 논쟁을 벌이다 보면 흔들리며 진리 추구가 아닌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결국 토론은 정신으로 하는 검술이다. 논쟁을 정신적인 검술로 보는 이유는 토론이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지적 경쟁과 전략적 싸움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상대가 나의 주장을 받아들게끔 하고자 원래보다 더 불합리한 반대 주장을 함께 제시하고 상대에게 선택을 강요하라. 쇼펜하우어는 반드시 큰 소리로 압박하듯이 말하라고 조언한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보는 사람이 더 당당하고 타당하다. 상대가 이성적 판단을 하기 전에 강하게 압박해 원하는 걸 얻는 전략이다. 내성적이거나 주체적이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일 것이다. 상대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거나 혹은 상대의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간파했다면 허점을 공격하는 게 좋다. 하지만 상대가 다시 궤변으로 내 주장을 반박한다면 궤변으로 맞설 필요가 있다. 토론에서 중요한 건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대의 궤변에는 궤변으로 맞서는 게 더 낫다. 상대가 논점에서 벗어난 논거를 들고 오면 나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라. 권위로 누르지 않고 근거를 갖고 논쟁을 벌이며 상대의 합리적 근거에는 귀를 기울이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 진리를 높이 평가하고 상대의 정당한 근거에 대해선 기꺼이 받아들이는 공평무사한 사람, 상대의 주장이 진리라고 판단이 서면 기꺼이 자기 주장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사람하고만 토론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상대와 격이 맞지 않다면 논쟁 자체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한다. 인간 본성상 논쟁에서 지는 건 치명타이기 때문에 흥분하고 말싸움을 넘어 개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논쟁이 시작되었다면 무슨 수를 쓰든 이겨야 한다. 경청은 어려운 것이다. 중요한 건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그냥 듣고만 있다가 내 의견을 말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듣는 게 진정한 경청인지 이해하고 때로는 참고 무조건 끝까지 들어보자. 이런 단순한 방법을 지속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배양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주장에 따르면 상대는 끊임없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여 화를 내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라는 주장은 비록 사술이지만 효과적일 수 있다. 화가 나면 이성적 기제가 아니라 감성적 기제가 작동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참고 적개심을 드러내지 마라. 상대가 저질의 방법을 쓴다면 나는 여유 있고 차분한 고급의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상대가 계속해서 인신공격 등으로 나를 화나게 한다면 내 감정을 말하는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실수를 했거나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 잘못된 근거나 사례를 들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철회하는 게 좋다. 상대는 나의 잘못된 증거 하나로 나의 타당한 주장 전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른 인정과 사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계속 방어를 하다 보면 나는 신뢰를 잃을 수 있고 단 하나의 사례를 방어하느라 전체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토론과 토의를 혼동하곤 하는데 둘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토론은 찬반 의견이 명확한 한편 그걸 바탕으로 논하는 것이고, 토의는 찬반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 개진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논의 과정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논의 과정은 토의 토론, 재토이다. 누구도 타인을 완벽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평판으로 상대를 판단한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소문만 듣고 상대를 판단하는 순간 소통의 공간은 좁아진다. 그러니 판단을 보류하자. 누군가를 만나 직접 경험하고 느끼기 전에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아예 판단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적어도 소문과 평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직접 경험하고 숙고한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